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일일 시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같은 포맷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시간대, 가능하면 좀 일찍 좀 하려는데, 제가 그 아침에 뭐 일처리 하다 보거나 뭐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네, 곧장 방송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일일 시황 점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는 서울 아파트 400여 개 정도, 약간 유동적이에요. 365개 정도에서 410개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세대수로는 54만 8천 세대, 거의 55만 세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양의 데이터를 매일 다운받아서 이제 지수화시키고 거래도 분석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늘 아침까지 집계된 거로는 위에는 지금 월수가 좀 잘못됐는데 여기 6월달, 7월달이에요. 지금 위에 여기 보면 5월달, 6월달 됐는데 지금 월이 바뀐 거를 제가 깜빡 해가지고 지금 7월달은 거래 신고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변동성이 적고 6월달은 지금 상승 중이었고요. 경기도는 뭐 과천 정도만 조금 하락을 했었네. 그리고 7월달은 이제 막 신고가 되기 시작해요. 몇 건 안 돼요. 그 대신 이건 지금 나오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연식별, 왼쪽은 연식별이에요. 여기 보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래서 2010년대 이건 그 대신 요거는 15억 이상, 그다음에 9억, 15억 사이, 요거는 9억 이하. 노도강 뭐 이쪽이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평양별. 오른쪽은 100개 아파트로 만든 거고요. 왼쪽은 400개 아파트로 만든 거예요. 오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인 핑크존에서는 플라이급이란 25평 이하, 30평대, 40평대, 44평 이상, 그 다음에 이건 50평 이상, 헤비급, 미들급, 엘타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핑크존을 보면 헤비급 50평 이상이 가장 셌고요. 압구정 현대 이쪽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25평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되게 약해요. 근데 특히 고가 아파트들 15억 이상이거든요. 그 대신 7월달은 지금 거의 보합으로 나오잖아요. 신고된 게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한 보름 정도 지나야지 이제 어떤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거 매일 보시면은 좀 눈에 익으실 거예요. 자, 거래를 보겠습니다. 거래는 위에는 25개구의 매매 거래 건수, 밑에 거는 전세 거래 건수, 그리고 여기 밑에 배경 요거는 작년에 죄송합니다. 작년에 그 월평균,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작년값, 작년 연간 월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4월달, 아니 5월달, 노란색 6월달, 까만색 7월달. 죄송합니다. 이게 아침에 좀 컬컬하네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검은색은 이제 신고가 몇 개 안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이 9일이죠? 오늘 9일이니까 8일간 83건이 신고됐어요. 그 다음에 6월달은 2695건이 신고됐고요. 그러니까 집계되는 60일간에 40일 정도가 지난 거죠. 아직 20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2695건인데 한 4,200건 정도 나온다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83건으로 시뮬레이션 하기는 뭐 좀 무리가 있는데, 왜냐면 그 60일의 그 집계 기간 동안 신고는 30일이어도 집계는 60일간 합니다. 그 중에 이 열흘도 안 지난 거 가지고 60일치를 예측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날짜가 지나면 수렴이 돼갈 테니까 그래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밑에 전세 거래 건수는 상당히 신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 6월 달에 2,600건인데 전세는 6,500건. 2,600, 6,500. 한 3배 가까이,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 다음에 7월 달은 83건 매매에 977건 전세예요. 10배 이상 차이 나죠. 매매는 종인중개사분들이 좀 늦춰요. 빨리 안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매물이 나와야지 이제 거래를 성사시키니까. 근데 전세는 거의 계약되자마자 곧장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이 좀 빨랐네요. 자, 이거를 가지고 방금 그 거래량을 시뮬레이션 할게요. 지금은 거래 추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가는 왜냐면 금리,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타격이 있는 거는 석유. 그러면 결국은 환율도 되겠죠. 금리랑 관련되면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거래량 이런 거 좀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 주간 그 시세동향이 발표가 됐죠. 감정원은 올랐다고 그랬어요. 전월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그러는데 KB는 많이 줄었어요. 어느 걸 믿어야 될까? KB가 많이 줄었어요. 상승폭이. 어차피 그 데이터는 오늘 한 10시, 11시 되면은 이제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걸 제가 다운받아서 오후 정도에 제가 방송을 한번 할게요. 모든 보조지표가 좋아진 게 있고 나빠진 게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요걸 가지고 거래량 시뮬레이션을 하면, 계약 건당 신고 기한은 30일이지만 6월달 전체를 취합하는 데는 2달이 걸린다. 왜? 6월에도 신고되지만 7월에도 신고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7월 말일까지 6월치가 집계가 되니까 2달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61일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요 S자 곡선은 월 초에는 신고가 좀 덜 되고 또 월말에는 신고가 좀 덜 되고요. 중간에 신고가 많이 된다. 그래서 S자 곡선이 돼가지고 1월달, 2월달은 제가 누적시킨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월 말 종가로만 5,780건 이렇게 2월달 또 3,870건 이렇게 적어놓기만 했어요. 점선으로 점점 했겠죠? 그렇지만 얘도 분명히 이렇게 S자 곡선으로 갔을 거예요. 추측해 보면. 그리고 5월치는 확정이 됐고요. 6월달이 여기까지 왔어요. 6월달이 여기까지 왔는데 6월달 오늘까지 신고된 게 아까 보니까 2,695건이죠. 7월 8일 기준이에요. 이거를 시뮬레이션하면 4,213건이 돼요. 요렇게 되겠죠. 빨간색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S자 곡선으로 다른 이전 달의 평균치를처럼 추세가 변한다면.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는 72%, 73% 정도가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6월 달에 15,500건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7월 달은 8일 동안 83건이 신고가 됐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위로 엄청나게 뭐 10,000건이 될지 1,000건이 될지 추측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만 한 열흘 정도에서 보름 정도는 지나야, 한 보름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추세가 나오겠더라고. 그래도 어차피 엑셀에는 입력이 되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저께는 4,000건이 안 됐는데 오늘은 4,000건이 넘었어요. 얘는 상당히 많이 변할 거예요. 여기서 5건만 왔다 갔다 해도 월 말에는 1,000건씩 왔다 갔다 해요. 마치 우리가 줄넘기나 뭐 그런 거 할 때 여기서 조금만 흔들면 저 끄트머리는 엄청 흔들리죠.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기합 받을 때 보면은 줄을 우리 때 인원이 한 50명 됐다 그러면 앞에가 조금만 바뀌어도 줄 서 있는 뒤 60번째까지는 엄청 움직여야 되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박스를 좀 표시하면 38일 동안에 신고된 걸 과거를 봤더니 3월 달에는 2,470, 2,260, 3,240이었는데 6월 달에는 2,695다. 그러니까 요걸 갖고 시뮬레이션 하니까 요 파란 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파랗게. 과거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3,240건 신고됐을 때 38일 동안 60일을 합계해 보니까 4,135건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2,695건이 신고됐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요 과거 평균을 갖고 한 거예요. 이건 몇 번 보시면 아니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자주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간단히 보시라고. 위에는 22년 동안의 거래 대금, 그 다음에 점선 까만색은 연간 월평균 거래 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연중에 최대 거래 대금이 작년 6월달 패닉바잉 연끌할 때 13조 5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연간 월평균을 내니까 안 된 적도 있잖아요. 조금 된 적도 있으니까 보니까 5조 7천억이에요. 5조 7천억. 5조 7천억에다가 11을 곱하면 13조 5천억이 나오겠죠? 자, 근데 올해는 4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4조 2천억이니까, 얘가 135조네. 말 잘못했어요. 이게, 5조 7천억, 135조예요. 이거 말 잘못했어요. 이거는 4조 2천억인데, 4조 2천억.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한 50조 되겠죠? 50조? 이거 말 잘못했구나. 이게 13조 5천억, 평균은 5조 7천억, 평균을 내면 약 70조가 나와요. 70조. 이거 말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대금과 거래량의 의미는 각각 다른데,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일일 시향이니까. 요 초록색은 전세 거래 건수예요. 전세 거래 건수. 전세 거래 건수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작년 710 대책, 작년에
그러니까 6월 달이었나? 6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통과되면서 재계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요.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줄어들지.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그 전세 거래는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매매는 더 많이 줄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또 매일 보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매일 보여드리는 거는 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를 해가지고 제가 카페에다가 오늘 방송한 거를 폴더째 통째로 알집으로 구워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방송에서 자세하게 안 보이니까 댁에서 다운받아갖고 압축해갖고 PC로 확대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건 그걸 압축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니까 매일 조금씩 변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유튜브 그래도 좀 봐주세요. 유튜브도 안 보시면서 네이버 카페 가입해서 그냥 다운받아 하시는 전문가님들, 특히 유튜버 전문가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제 거 가져가서 뭐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유튜브도 좀 봐주세요. 자, 이거는 방금 전에 본 거를 1년 단위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효과를 보려고. 그래서 최근 거만 확대해 보면 3년치를 보면 요거 까만 거는 시뮬레이션 값이에요. 이거 빨간 거는 실제치고 이제 진행 중이니까 이게 83건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4213건, 4135건으로 지금 시뮬레이션 된 값이에요. 그래도 아직 5000건을 못 넘어요. 5000건을 못 넘으면 침체라고 그러거든요. 거래는. 근데 지수는 야금야금 오르죠. 여러분들 지금 뭐 우리가 뭐 몇 주째 상승 막 이러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오래 오른 거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작년이랑 비교해 보시면 요런 기울기 보세요. 작년 6월달, 7월달 보면요. 15,500건, 10,000건 거래되면서 거래가 폭발하면서 상승률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상승률이 급하잖아요. 그리고 재작년도 보면 5, 6, 7월달까지 계속 거래가 늘면서 그 장대양봉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만해요. 이게. 왜냐면 작년이나 재작년은 한번 연초에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그 빠졌다가 올라갈 때 기울기가 급했는데 지금은 빠지지 않고 야금야금 오르니까 기울기가 되게 약한 거예요. 이거는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매년 단위로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의 연간 거래량 흐름을 보면 항상 6월달, 7월달에 피크치고 이게 평균값이에요. 초록색이 아니 하늘색이 평균값이에요. 6월달, 7월달에 10,000건이 항상 넘었다 평균으로. 그 다음에 연초나 연말은 좀 수그러드는. 왜 6월달, 7월달에 맞냐면 5월달에 사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보유세나 종부세 이걸 내가 내야 되는데 6월달에 사면 나한테 파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래서 6월달, 7월달에는 기다렸던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비싸게 사도 괜찮아. 왜? 세금을 안 내니까 오히려 5월달에 산 것보다 더 싸게 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이것도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근데 밑에 대신 요 빨간 거는 올해치인데 5월 거는 확정이에요. 4,750건. 아마 몇 건 변했을 거예요. 추가로 신고된 게 있어갖고.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은 2,695, 83 이거는 진행 중인데 취합 중인데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요 정도가 되더라. 4,200, 4,100. 그러니까 5월보다는 또 주는 거야. 작년보다도 줄지만 5월보다도 이제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7월달 요거는 4,000건 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특히 이 코로나 이 변이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것도 매일 올려드리는 건데 지수예요. 지수.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만든 2000년부터 22년 동안의 지수예요. 이걸 보시면 뭐가 좋으냐면요. KB나 감정원은 2008년 9월달 여기서 고점을 쳤다고 나와요. 여기서.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이기 때문에 버블 세븐이 많이 들어갔겠죠. 노도강, 금강구는 몇 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이 2006년 말로 나온다고요. 11월 또는 12월이 돼요. 왜냐면 물가로 환산했느냐 안 했느냐 거의 쌍봉이거든요. 이게 아주 작은 쌍봉이라서 11월, 12월에 쌍봉이에요. 이때 근데 제가 볼 때는 분석할 때 이게 맞아요. KB나 감정원이 아니고 얘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왜냐면 이 당시에는 버블 세븐 무너질 때 노도강, 금강구는 따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2006년부터 8년까지는 완전히 종류마다 그래프가 달라. 그 대신 지금은 비슷해요. 왜냐면 노도강, 금강구가 같이 올랐잖아요. 강남 3구도. 자, 밑에 거는 보조지표, KB 보조지표의 20년 동안의 전세수급지수, 매매수급지수, 매매거래 동향. 자, 이거 갖다가 이건 22년 동안이고 잘라서 10년 동안을 보면 여기에 또 지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죠. 지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수가 이렇게.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9.13 대책 이후, 12.16 대책 이후,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가총액, 전세값 시가총액이에요. 파란색 희미한 거는요. 여러분들 전세 많이 오른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왜 전세가 꺾였겠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은 재계약까지 포함하거든요. KB나 감정원에서 말하는 전세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신규 계약분만 얘기를 해요. 근데 신규와 재계약이 7대 3이에요. 그러니까 재계약이 많아요. 재계약은 전세값이 그렇게 막 몇 억씩 올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5%에 안 올리는 데도 많아. 근데 신규 계약은 5억, 옆에 이 집은 5억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막 8억, 9억 이렇게 신규로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7대 3으로 재계약이 많기 때문에 싼 전세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전세가 이렇게 빠지는 걸로 나온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보시면서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정부에서 아마 이중 가격 돼 있는 거를 지수를 따로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확대해 보니까 이거 매일 발표하는 거니까 그 대신 어제도 안 변하고 그제도 안 변했어요. 아마 내일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이게 변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 주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대신 매일 방송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궁금하시면 자주 보세요. 이따끔 제가 이거 그러니까 내일 이거에 대한 업데이트 자료를 오늘 오후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제가 시황 브리핑을 하면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요 보조지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대신 뭐가 바뀌었냐면 얘는 안 바뀌잖아요, 일주일 동안. 근데 얘가 바뀌잖아요. 얘가 11 지수가 지금 오르고 여기 보합된 거는 7월 달인데 아직 거래가 신고가 몇 건 없어서 그래요.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게 1데이터죠. 1데이터. 1데이터 이렇게 간 거를 월로 바꿔볼게요. 월로 바꾸고 딱 이렇게 됐어요. 방금 1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 대신 그 1데이터로 월 평균 종가는 만드는데 월중 고점 저점은 1데이터로 만들질 않고 100개 아파트에 각각의 평형별 고점을 시가총액 곱해가 세대수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그 100개 아파트의 시가총액 고점들을 다 합쳐. 그래갖고 전체 세대수 그 50몇만 그 세대 있잖아요. 그걸 나눠요. 그러면 고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꼬리가 나오고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그 고점과 저점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최근 5월달, 6월달에 살짝 기울기가 좀 더 강하죠. 보시면 이때 보세요. 기울기를 보시면 이런 상승이 있었고요. 죄송한데 넘어가기 색깔이 지금 이거랑 똑같아 갖고 근데 요거 상당 강한 기울기가 있죠. 이걸로 바꿔야겠네. 잠깐만요. 할 수 없네. 아이고. 이거 보려고 그래. 이거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마우스를 보세요. 이때는 4%대가 넘었어요. 이때는 2%대가 넘었어요. 지금 1% 초반이에요. 즉 기울기가 상승 각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 따라서 이 당시에 거래가 15,000건, 10,000건, 그 다음에 요 작년 말 연초에 7,500건, 5,700건, 지금은 4,000건, 뭐 전후에 5,000건도 안 돼요. 결국은 상승률도 줄고 있고 거래량도 줄고 있고 지수는 올라가고 이런 걸 다이버전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쇠기형 모델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8월달까지 꼭지점이 모이는 8월달까지는 팝콘 각이다.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팝콘 먹으면서 위로 뚫을까 아래로 뚫을까. 근데 지금은 7월달 밑으로 깼죠. 이거 깬 거 아니에요. 신고가 안 돼서 보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 7월 한 20일 정도, 아니 이번 달 한 20일, 보름이나 20일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지. 그래갖고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는 저 혼자 볼 때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는요 그 달치 업데이트를 안 해버렸어. 왜? 하나 신고된 게 있어야지 하지. 지금 내가 보니까 4건 신고됐더라고. 4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중에요. 자 정리합니다. 네. 아이고 뭐야. 네, 국토부 실거래가 1일 시황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시황 점검한 거는 서울 아파트 365개 단지인데 실제로는 좀 더 몇 개 많아요. 왜냐면 멸실된 아파트가 있어서 그래요. 멸실 재건축한다고 2년 동안 이걸 만들고 나서 2년 동안 재건축한다고 멸실된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당시에 기준으로 365개 단지인데 400개 단지를 저는 채우려고 그래요. 54만 8,915세대니까 KB나 감정원보다 엄청 더 많아요. 왜? 그 대신 얘는 거래 안 된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간단하게 시황 점검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 흐름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세요? 그래도 자꾸 저랑 그래도 쳐다보자고요. 그리고 항상 엘리엇을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댓글 많이 써주시고 남의 댓글에다가도 자기 반대 의견이면 나 이 결혼 반대일 때 이렇게 써주시라고요. 그리고 좋아요 하트도 눌러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고 그게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음악을 항상 들으면서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방송실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네. 자, 오늘 하루도 출발 잘 하시고요. 저도 뉴스 나오면은 계속 부동산 뉴스랑 관련된 거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